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이상직 의원에 이어 박민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이딴 탈락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주민 뜻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론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낮은 응답률 등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공천자로 안호영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안심번호 여론조사에서 가산점을 포함해 유효 투표수의 58%를 얻어 현역인 박민수 의원을 물리쳤습니다. 지난해 11명이던 더민주 전북 현역은 3명이 국민의당으로 옮기고 4명은 컷오프나 경선으로 탈락해 4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이딴 패배는 의원들의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민주,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응답률이 9.3%에 그치고 전주울이 5.5%에 머무는 등 응답률이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정당 후보의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후보자를 일부러 뽑는다는 역선택 논란도 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실제로 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얼마큼 작동했는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전주울 선거구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와 당내 경선운동 위반 혐의로 모 후보 측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후유증마저 우려됩니다.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탈락해 변화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허술한 여론조사 경선 방식 등 공천 제도의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주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 혜택을 주는 동네복지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과제가 많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주민센터 소속 동네복지 담당 직원 2명이 홀로 사는 70대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먼저 수시로 찾아와 지원 가능한 복지 제도를 안내하고 챙겨주면서 할머니는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집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어머님 기초생활 수급자시기 때문에 LH 연계해서 충분히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머리를 이렇게 길을 해줘갖고 길을 만들어줘갖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전주시는 동네복지 사업을 지난해부터 6개 주민센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33개 주민센터 모두로 확대할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한 곳당 2명씩인 민간 인력의 인건비 확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정규직 신분과 낮은 임금 탓에 채용마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사업 시작 때부터 채용난을 겪었고 중도에 그만둔 비율은 25%나 됩니다. 구청과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기존 복지 조직과 기능이 일부 겹치는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각 부서별로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팀들과 지금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또 그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행정력이 낭비 안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중심의 동네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구청 폐지와 인력 재배치 같은 행정조직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군산 고속화 도로로 두동강이 난 군산의 한 마을이 이번에는 새만금 인입철도가 들어서게 되면서 또 쪼개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을 일부는 도로와 철도에 완전히 갇히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4년 전주 군산 자동차 전용 도로가 관통하면서 마을이 두동강 난 신촌 마을입니다. 이번엔 9m 높이의 새만금 인입철도가 마을을 지나게 되면서 또다시 쪼개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을 일부가 철도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 갇히게 되면서 주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전용 도로에서 매연 때문에 못 살겠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더 못 살는다고 이게. 여기나 예로 높이 막아버리쇼. 이거 어떻게 살겠는가. 주민들은 고석철 공사로 육지섬이 된 전주의 행치마을처럼 일부 구간에 교량을 설치해 불편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전탑과 철도와 산업도로로 마을이 3등분, 4등분으로 쪼각이 나는데 그 부분에 앞 입구 쪽만이라도 교량화로 해주신다면 그 부분이 마을의 숨통을 트인 길이고.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적정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한 데다 토지 보상까지 끝나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랑 여러 방면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것밖에 없네요. 주민들은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사를 막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KCC가 모레 전주에서 고양 오리온과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갖습니다. 익산시청 펜싱부가 올해 첫 전국대회 남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5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전주 KCC는 홈에서 고양 오리온과 1차전을 갖습니다.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두 팀은 정규 시즌에서 3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이 73%를 넘는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좀 오리온스가 이제 강한 팀이니까 좀 준비 같은 걸 잘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2차전은 다음 주 월요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청 펜싱부가 제45회 회장배 전국 남녀 펜싱대회 남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했습니다. 여자 사부르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냈습니다. 초반에 좀 첫 시합이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똘똘 뭉쳐서 역전승으로 이긴 뒤에 그 후로는 이제 다 평탄하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군산 남초등학교 야구부가 오는 5월에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 초등부 전북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군산 남초는 지난해 1차 선발전에 이어 2차 선발전에서도 모든 경기를 콜드게임으로 이기며 우승했습니다. 제36회 전북교육감배 태권도 대회가 모레부터 이틀 동안 부안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모두 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을 바꾸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4곳을 적발했습니다.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개학을 맞은 청소년의 건강 안전을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시민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20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익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던 46살 안모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19.2도, 전주는 18.9도까지 올랐습니다. 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부터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